사진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금문교인데 참 아름답지요? 금문교는 세계 최초의 현수교로서 두 교각 사이에 늘어뜨린 곡선인 찰선으로 인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현수선이란 금문교의 늘어진 찰선 모양처럼 양끝이 고정되어 오로지 중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말합니다. 벽에 양끝을 앞정으로 고정시킨 목걸이 모양이에요. 현수선, 캐터너리는 매달려 있는 줄이 만드는 곡선이라는 뜻으로 체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커티너에서 유래한 것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봇대 사이에 늘어진 전선, 빨랫줄, 목걸이 등이 현수선입니다. 현수선의 방정식은 17세기에 라이프니츠, 호이겐스, 요한 베르누이 등이 유도했다고 하며 이런 모양입니다. 지수함수를 활용하여 A는 1인 현수선을 작도해 보겠어요. 먼저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Y는 1에서 Y축과 만나고 점근선이 X축이며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입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은 Y는 2의 X승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이므로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모양이 되겠네요. X축 위에 동점 P에서 수선을 그려서 그래프와의 교점을 AB, 선분 AB의 중점을 C라고 해요. 동점 P의 위치가 바뀌면 선분 BC와 CA의 측정값도 바뀌지만 두 값은 언제나 일치하므로 동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점 C는 선분 AB의 중점, 즉 점 C의 Y값은 두 점 AB의 함수값의 산술 평균이므로 현수선의 함수값이 됩니다. 따라서 동점 P가 X축 위를 움직일 때 점 C의 자취는 A는 1인 현수선이 됩니다. 이번에는 X값에 따른 Y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수선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려서 서로 비교 관찰해 볼까요? 먼저 A는 1인 현수선을 작도하는데 X축 위의 점 A에서의 X값과 그에 따른 Y값을 계산합니다. 점 A의 위치가 바뀌면 그에 따라 XY의 측정값도 바뀜을 확인하고 XY의 측정값을 XY 좌표로 하는 점을 잡으면 동점 A가 X축 위를 움직일 때 그 점의 자취는 A는 1인 현수선이 됩니다. A는 1인 현수선의 그래프는 빨강색으로 나타낸 이런 모양입니다. A는 2인 현수선도 같은 방법으로 그립니다. 동점 A에서의 XY 값을 구하고 좌표로 점을 잡고 자취로서 현수선을 작도합니다. A는 2인 현수선의 그래프는 파랑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A는 3인 현수선도 같은 방법으로 동점 A에서의 XY 값을 구하여 XY 좌표로 점을 잡고 X축 위에 동점 A의 움직임에 따른 좌표로 구한 점의 자취로서 현수선을 작도합니다. 주황색으로 나타낸 A는 3인 현수선의 그래프입니다. A값이 1보다 작은 2분의 1일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동점 A에서의 XY 값을 구하여 XY 좌표로 점을 잡고 마찬가지로 X축 위의 동점 A의 움직임에 따른 좌표로 구한 점의 자취로서 현수선을 작도합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내었어요. A의 값이 더 작은 3분의 1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현수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A가 3분의 1인 현수선은 진녹색으로 나타내었어요. 이젠 5가지 현수선을 좀 더 관찰해 볼까요? A의 값이 1, 2, 3 커짐에 따라
꼭지점은 원점에 가까워지고 폭은 좁아지네요. 반면에 a의 값이 2분의 1, 3분의 1, 0에 가까워짐에 따라 꼭지점은 y값은 커지고 그래프의 폭도 커짐을 알 수 있네요. 그래프의 범위를 키워볼게요. 와우, 이런 모양이네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번에는 단위점을 조절하며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갈릴레이가 포물선이라고 주장했을 만큼 하나씩 보면 그 모양이 포물선과 유사하긴 하네요. 그런데 확대시키니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현수선은 모두 닮았나요? 현수선은 모두 닮았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과제로 남겨두고 현수선과 사이클로이드, 포물선의 모양을 정확히 작도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는 1인 현수선을 XY값 계산 방식으로 작도하겠습니다. 원점 O가 양기둥의 중점이 되도록 아래쪽에 X축을 잡았습니다. X축 위에서 동점 A를 잡고 동점 A에 X값을 현수선의 방정식에 입력한 Y값을 계산하여 XY 좌표로 점을 잡았습니다. 동점 A가 X축 위를 움직일 때 그 점의 자취는 현수선이 됩니다. 빨강색으로 나타낸 A는 1인 현수선입니다. 다음은 사이클로이드를 양 기둥의 위쪽 끝을 연결한 선분 위에서 뒤집혀 굴러가도록 작도해 볼게요. 원의 반지름은 시행착오를 거쳐 양 끝점에서 일치하도록 조절하였어요. 선분 BP의 길이는 부채꼴에서 원이 굴러간 후의 길이와 같아야 하므로 부채꼴에서 원이 굴러간 회전각의 크기는 선분 BP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되고 그 값을 각의 단위 라디안을 도로 환산하였습니다. 점 P가 선분 위를 움직이면 사이클로이드가 완성되는데 양 끝점이 일치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 미리 반지름을 조절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물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포물선의 꼭지점은 사이클로이드의 최하점이 되도록 잡았고 초점 F와 준선은 시행착오를 거쳐 포물선이 기둥의 위쪽 끝을 지나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준선 위에 동점 P와 동점 P를 지나 준선의 수직인 직선 선분 PF의 수직이 등분선을 작도하여 교점 C를 잡으면 동점 P가 준선 위에서 움직일 때 점 C의 자취는 포물선이 됩니다. 완성된 세 곡선을 보면 세 곡선은 근소하게나마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려 있는 줄이 만드는 곡선, 즉 현수선이 포물선이라는 17세기의 갈릴레이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도 확인해 본 셈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현수선은 한옥 기와지붕에서 보여지는 곡선 및 아치형 건축물 거미줄의 방사형 구조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곡선입니다. 감사합니다.